매일 아침 만나는 알뜰한 생활정보 K라디오 라디오정보. 라디오정보는 AM1330, FM95.9에서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AM1330KR.com과 스마트폰 앱 누리라디오와 구글폰 라디오에서도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 K라디오 1330으로 들어오시면 라디오 정보 언제든지 재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활에 유용하고 생생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유웰리스 클리닉의 닥터 크리스나 김 원장과 함께요. 비유웰리스 클리닉의 다양한 서비스들 중 하나인 바로 일반 피부 미용 서비스, 그중에서도 IPL과 레이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나 김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게 여름의 끝자락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여름 동안의 햇빛과 열에 손상된 피부 미용을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네, 그렇죠. 지금이 이제 그런 시즌이 돌아왔어요. 네. 어떠세요? 고객분들이 방학이 끝나면서 조금 더 늘어난 추세인가요? 여성분들을 많이 다루니까 이 아기들 방학 동안에는 엄마들이 많이 애들하고 타이드 업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슬로우해지고 또 이제 애들이 학교 돌아가게 되니까 좀 시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개인적인 네. 시간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이제 바빠지고 그러네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방학 때는 아이들 때문에 그렇죠. 못 근데 하시다가 이제 에스테릭 서비스를 찾으시는 분들이 사실 그 결혼하기 전에 분도 있지만 대부분들이 결혼하고 30대, 40대 네. 요 에이지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결혼하고 애기들 생기고 학교 다니고 요런 에이지 그룹이 제일 디맨드가 많아요. 그때쯤 되면은 이제 서서히 이 노화의 징조를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런 그 피부 미용을 찾으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린 나이보다는 이제 중년에 접어들면서 피부의 노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럴 때쯤 이제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연령들이니까 네. 아무래도 방학이 이제 끝날 쯤 되니까 개인의 시간이 더 많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바빠질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그 IPL과 레이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요, 제가 보니까 Photo Rejuvenation 하면서 IPL이 있는데요. 이 두 개가 같은 이야기인가요? 네, 사실은 그 IPL 하면은 하나의 그 디바이스의 이름이고, 네. 그 Photo Rejuvenation은 그 생성되는 결과물이라 그럴까요? 그 피부를 다시 재생시키는 그런 거니까 사실 Photo Rejuvenation은 더 브로드한 그런 센스의 말이 되죠. 네, IPL은 그렇군요. 하나의 그 에너지 서비스의 이름이 되고 명칭이 되고. 네. IPL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IPL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IPL은 Intense Pulse Light이라 그래서 보통 일반 분들이 알고 계시기는 이 IPL과 이 레이저가 동일한 걸로 알고 계신데 사실은 조금 달라요. 이 아까 말씀대로 Intense Pulse Light이니까는 Light Therapy죠. 빛을 사용한 거가 되고 레이저는 레이저 하면은 좀 더 브로드하고 좀 더 깊이 그 피부 속으로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그 웨이브랭스를 가진 거기 때문에 사실 그 개념에 있어서는 약간 달라요. 그렇군요. 자, IPL 요법들을 사실 피부 미용 받아보신 분들은 많이들 접해보셨을 텐데요. 이 IPL 서비스가 필요한 그런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이 IPL이 좋은가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인디케이션이 있는데 제일 많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그 얼굴에 그 선 데미지로 인해서 그 색소 침착이 된 경우죠. 네. 그래서 어느 날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막 기미처럼 얼굴이 이렇게 색깔이 잔뜩 들어있는 걸 보셨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그 헤어 리무버, 그러니까 우리 동양인들은 사실 그 헤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우리 외국 분들은 필요 없는 곳에 헤어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리무브하는 그런 때도 있고 또
그 얼굴 같은데 이렇게 실핏줄 같이 이렇게 작은 캐필러리들이 생기죠. 네. 그래서 빨갛게도 보이고 파랗게도 보이고 하는 그런 그 실핏줄을 제거하는 데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IPL 쪽이에요. 근데 이제 네. 레이저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더 많은 용도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듣기에는 뭐 여드름 치료 같은 데도 IPL이 쓰인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렇죠. 제가 사실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 이 여드름 치료, 특히 그 액티브하게 나는, 지금 막 염증성 반응이 생기고, 그런 그 액티브한 스테이지의 이 IPL 치료가 아주 효과적이에요. 보통 그 피부, 전문 의들이, 과거에는 여드름 치료를 주로 어떤 약물에 이용해서, 네. 에큐테인이라든지, 그러니까 레티네이스 거죠. 라든지 항생제라든지 이용 걸 함으로써 그 약의 부작용들을 전문의들이 많이 경험을 했어야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약이나 이제 이런 걸 이제 피하는 추세이고, 이런 IPL 같은 거를 사용해서 이 IPL이 그 피부 깊숙이 치며들어서 그러니까 항균성의 작용이 있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런 치료를 여러 번 받게 되면서 이 여드름이 점점 클리어가 되죠. 네. 아주 이펙티브한 치료예요. 아, 여드름 치료예요? 네. 그렇군요. 그 외에도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얼굴에 흉터가 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얼굴의 형태는 사실 IPL보다는 그 레이저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어요. 아, 그 레이저. 레이저 중에서도 그 소위 말하는 그 리서피싱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네. 주로 그 CO2 레이저나, 나중에 이제 레이저 종류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깊숙이 침투해서 피부를 다시 각질층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네. 그런 흉터를 치료하고 하는데, 사실 흉터 치료에는 요새 레이저만 말고도 아주 좋은 다른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어요. 라디오 프리퀀스를 이용한 거라든지, 네. 여러 가지 치료가 있기 때문에 단지 레이저만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요, 또 이 얼굴이라든가 아니면은 목 주변에 약간 쥐저처럼 이렇게 오톨도톨하게 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아까 그 여드름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치료들도 가능한가요?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실 더 간편하고 아주 효과적인 치료 방법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쥐젖이나, 네. 특히 뭐 스킨 몰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스킨 택 네. 이렇게 생기는 것들은 되게 그런 게 나시는 분들은 보면은 하나나 둘이라기보다는 아주 여러 곳에 많이 나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네. 그럴 때는 사실 레이저보다는 이렇게 그거를 하나씩 제거하는 그런 다른 방법이 있어요. 보통 우리 일렉트릭 커럴이라고 해서 이렇게 번아웃 시키죠. 이렇게 태운다 그렇게 말하죠. 네. 네.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단지 레이저만을 사용하지 않고도 깨끗이 치료돼요. 그렇군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주름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 얼굴에 난 아주 잔잔한 주름서부터 굵은 주름까지, 주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이 주름 치료도 가능한가요? 이제 그런 경우는 되게 사실 쉬운 어프로치는 우리가 보톡스나 이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제 네. 그런 걸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 레이저의 리서피싱 하는 그런 레이저를 사용해서 네. 피부 각질을 다시 재생시키는 거. 그래서 피부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레이저 치료가 가능하죠. 네, 그렇군요. 뭐 계속해서 레이저와 IPL 얘기가 중복돼서 나오는데요. 그만큼 이 두 요법이 이 피부 미용에 정말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요법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레이저 요법들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서비스인데요. 레이저로 가능한 효과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IPL로 인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디케이션 말고도, 네. 또 레이저로 할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은 타투 리무브도 레이저로 할 수 있어요. 아, 어떤 타투도요? 분들은 젊은 시절에 타투를 만들었다가 이제 나중에 그것을 리무브 하고 싶어 하실 때, 네. 그때도 레이저를 쓸 수 있고, 또 다리에 정맥루라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툭 튀어나오는 걸 네. 경험하시죠? 이제 사실 그렇게 혈관이 많이 튀어나온 경우는 수술을 하셔야 되지만은, 작게 튀어나온 것들을 보통 한 2, 3mm 정도의 그런 작은 사이즈의 그런 혈관으로는 레이저로 치료가 가능해요. 네. 그리고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그 IPL에 치료했던 것들, 탈모, 그러니까 제모라든지
또 이런 햇빛이나 이런 브라운 스팟, 멜라즈마 같은 기미라든지 네. 그런 모든 치료가 다 레이저로 가능하고 또 어떤 레이저는 그 몸, 그 지방 조직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어떤 분들 소위 뱃살을 뺀다 그러죠. 그럴 때 레이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뱃살을 치료하는 게, 네, 굉장히 저는 지금 귀가 혹한데요. 아, 레이저로도 그렇게 치료가 가능하군요. 그렇죠. 네. 그 외에, 뭐, 똑같이 뭐, 여드름이라든가 아니면은 요즘에 그, 로세시아라고 네. 그 피부에 약간 오돌도돌하게 홍반. 뭐가 나는 게 예. 네. 그게 뭔가요? 그것도 사실은 그 혈관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혈관, 특히 그 모세혈관 같은 것들이 그 많이 얼굴에 이렇게 생김으로 해서 이게 과민 반응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햇빛을 받는다든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어떤 그런 스킨케어 프로덕트에 아주 센시티브 반응해서 그런 혈관들의 그런 게 또 많이 이렇게 표면화됨으로써 얼굴이 벌겋게 보이는 이런 거죠. 이런 로제시아가 어떤 단지 그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말고도 어떤 호르모널 체인지로 인해서도 올 수도 있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걸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레이저로도 또는 IPL과 레이저로도 이것이 치료가 가능해요. 그렇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피부병을 앓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아, 레이저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 오늘 배워봤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치료를 지금 IPL과 레이저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치료들이 효과가 얼마나 가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사실 그 치료는, 치료를 받고 나서 어떻게 그 애프터 케어를 하는지에 아주 좌우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레이저 치료를 받은 다음에 바로 햇빛을 쬐인다든지 하면은 사실 그 결과가 굉장히 오히려 받지 않은 것만 못해요. 아, 네. 그리고 또 치료받은 그 원인에, 어떤 원인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개인적인 이런 게 반응도 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속되는가 하는 거는 사실 뭐든지 영구적인 건 없으니까 네. 치료를 받고 치료가 된 후에도 계속적인 관심과 치료는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굴에 브라운 스팟이 생겼는데 IPL을 하고 나니까 이제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 다시 그런 게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게 아니니까 또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햇빛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즌에 예를 들어서 한 시즌 한 해에 한 2번 정도 6개월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죠. 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네. 네, 다시 한번 받으시는 게 좋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부작용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햇볕을 보게 되거나 하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하는 거. 네, 그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그 치료를 받은 후뿐만이 아니고 일단 레이저를 받겠다고 계획을 세우시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레이저가 모든 분들에게 다 적합하진 않으니까 특히 그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임신부나 수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못 하시고 네. 또 어떤 그 약을 복용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여드름 약 같은 아까 말씀드린 에큐텐이나 네. 레티노이드 같은 거 특히 항생제 중에서도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거는 굉장히 레이저에 과민 반응으로 작용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제 술을 많이 드셨다든지 네. 어떤 백반증이나 피부 질환 중에서도 뭐 소라이시스 같은 거 또 간질 질환이 있는 분 그런 분들은 레이저가 그 간질을 유발할 수 있다고도 해요. 그래서 그런 레이저가. 분들도 할 수 없고 네. 또 그 피부 상처가 나올 때 킬로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네네네. 흉하게 이렇게 힐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레이저 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마음에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치료에 임하시는 게 좋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나신 후에는 반드시 그 선 프로텍션을 어플라이 하셔야 되죠. 아니면은 더 결과가 나빠지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은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받는 시술이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프로시저든지 합병증이 없는 건 없는데 사실 네. 레이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한 1 or 2% 환자에서는 원치 않게 예를 들어서 브라운 스팟을 지금 치료하려고 하는데 네. 레이저 치료를 받고 난 후에 그게 더 검게 될 수도 있고 아, 네. 또 어떤 좀
원래부터 피부가 좀 검으신 분들은 또 그게 더 허옇게 될 수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잘 찾아서 이런 치료를 받으시는 게 현명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경험이 있는 의사분들과 함께 이런 시술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사실 레이저 치료하면은 일반적으로 의사 오피스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미용실이나 또 이런 곳에서도 많이 하고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점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메디컬리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아셔야 될 거는 그 치료가 얼마만큼 효과적인가. 그러니까는 메디컬 오피스에서는 아무래도 그 에너지가 충분히 그 치료에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되고 네. 레귤레이션 상으로도 사실 뷰티 살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는 그만큼 에너지가 높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낮은 레벨의 에너지를 딜리버하니까 그 효과 면에 있어서도 그 메디컬 디바이스만큼만은 따라올 수 없겠죠. 네. 그런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어떤 당부의 말씀이랄까 아니면 초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이런 피부의 주름 또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그런 색소 침착이나 이런 것들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물론 제 자신도 그렇고 항상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환절기가 이제 가까워져 좀 있으면 이제 가을이 되니까 이런 경우는 스킨이 굉장히 그 드라이해지고 그러니까 항상 그 모이스처라이저를 잘 바르시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햇빛 차단제를 항상 사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여쭤보죠. 어느 정도의 강한 SPF를 사용하느냐 그러시는데 우리 그 UV 보통 그 SPF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 UV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 피부 미용에 저는 보통 SPF 30 정도의 그런 거를 사용하면은 안전하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PF라는 거는 그 UV 중에서도 UVA가 있고 UVB가 있는데 사실 그 UVB에 해당하는 그런 프로텍션이에요. 그러니까 UVA는 잘 프로텍션이 안 되죠. 그런데 이 UVA가 우리 그 스킨의 노화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UVB는 그 선번이라든지 스킨 캔서에 관여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SPF라는 거는 보통 그 스킨 캔서를 방지하는 관여하는 UVB에 관여하기 때문에 사실 에이징에 관여하는 UVA는 별로 프로텍션이 없어요. 그래서 네. 그 SPF 크림을 사실 때 그 브로드 스펙트럼이라고 써 있는 거, 네. 그거는 이제 주로 UVA나 B를 다 커버하게 되죠. 제너럴 일반적으로. 네. 그러니까는 그런 프로텍션을 항상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보다 많은 정보들을 알고 싶은 분들은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저희 비유 웰니스 클리닉은 흰스데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소는 230 이스트 아그덴 애비뉴 흰스데일이고 전화번호는 630-891-3131로 전화하시면 예약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오늘은 비오웰리스 클리닉의 닥터 크리스나 김 원장과 함께요. IPL과 레이저 수술까지 비오웰리스 클리닉의 다양한 피부 미용 서비스들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닥터 크리스나 김 원장님, 오늘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오웰리스 클리닉의 닥터 크리스나 김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IPL과 레이저 시술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봤는데요. 한여름의 끝자락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비오웰리스 클리닉의 연락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630-891-3131, 630-891-3131번이고요. 주소는 230 이스트 아그덴 애비뉴 흰스데일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꿈꾸는 모든 분들이 비오웰리스 클리닉을 통해서 전문의의 치료로 피부에 자신감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의 마지막 목요일 라디오 정보 진행의 아나운서 최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9월의 첫 번째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